자, 오늘 턱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성형외과계의 해리포터. 자, 오늘의 TV 메디칼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범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희가 보통 턱이라고 하면 미용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턱 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이가 나는 그 뼈의 전부를 우리가 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 두 가지 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턱과 아래턱과 위턱 그리고 턱 관절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제 씹는 습관 그리고 씹는 부위와 그리고 말하는 부위 그리고 얼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용적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턱은 양측성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질환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성장기에 턱의 관절이 이제 저성장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부종교합이 발생해서 무리하게 씹다 보면 관절 자체가 마모가 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염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쉽게 이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턱이 사실 안 좋았어요. 뭘 씹기만 하거나 그럼 턱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는 노래를 부르면 빠져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 양악 수술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이 관절 자체가 뭐 설명을 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턱 수술을 제가 조금 했어요, 이게 이상한 게 말이죠. 네네. 굳이 쌍꺼풀 수술한 사람도 물어보면 네. 꼭 눈썹이 찔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노래하다가 턱이 빠져서 양악 수술을 했다는 게 이게 여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코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금? 패널분들은 턱 건강하세요? 저는 뭘 먹을 때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그 가끔 가다가도 이렇게 뭐 할 때 딱딱 소리가 나요. 턱 관련해서 이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모형을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약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형 관절 부분은 살짝 떠 있습니다. 이게 위하고 아래 턱에서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쉽게 이게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관절이 마모가 되고요. 비대칭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게 틀어진 모습이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틀어진 모습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자체가 이제 대칭이 아닌 경우를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비대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일 때 이제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좌측과 우측의 뼈가 동시에 자라야 되는데 한쪽만 많이 자라는 경우에 이제 비대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사실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성장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각턱 형성이 되는 거지 교합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아래쪽 자체가 그렇게 좀 저성장되는 경우는 무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성장되는 건 주걱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모두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 약간 이렇게 각이 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혹시 씹는 습관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에 이 니은자 모양은 되어 있는데요. 성장이 되는 게 이제 아래쪽 방향과 앞쪽 방향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이 씹지 않는 경우는 이게 앞쪽 방향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씹는 경우에는 이게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많이 씹게 되면 사각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많이 씹지 않으면은 턱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부정교합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주걱턱이라든가 무턱이라든가 사각턱이라든가 이런 어떤 턱 모양 때문에 이 턱 관절이 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씹는 자체가 네. 이게 치아가 위아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씹기 위해서 본인이 턱을 자꾸 뒤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 앞으로 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자체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게 쉽게 마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2차적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빠지면 이렇게 그냥 치면 그때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나요, 계속? 그럴 때는 이제 안쪽으로 살짝 눌러서 아래쪽으로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아래쪽 뒤쪽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구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뒤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자주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안쪽에 스프린트 같은 걸 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턱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제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일단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통증 그리고 개구 장애죠. 그러니까 벌리는 그런 이 범위 자체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냐 아니면은 뭐 씹을 때 통증이 있냐 네. 아니면 지속적인 통증이냐 아니면 뭐 간헐적인 통증이냐 아니면 두통까지 동반하는 경우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스스로 그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간단한 방법 2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이제 소리가 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귀를 막고 아, 이렇게 예. 귀를 막으시고요. 턱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소리가 나요. 나시죠? 네. 나요. 나요, 선생님. 나요. 소리가 캐스터 나는데 배치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턱을 심하게 벌렸을 때도 소리가 납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반절 정도, 5명 정도는 소리가 납니다. 네. 정상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질병이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가장 큰 그 랜드마크는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소리가 안 나는 건 지극 정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입을 벌리는 그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위하고 아래의 그런 최대로 벌렸을 때 그런 간격이 4에서 5cm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4에서 5cm. 예. 저희가 이렇게 직접 그 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의 하악 운동, 네. 하악 운동 범위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그래갖고 하악 운동인가요? 아, 네. 진짜요? 하악 이게 하악 관절 아니, 좀 범위. 말 같지 않은 거 저희의 동화 되셨어요,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인정하시면 될 테니까 하악하세요. 자, 제대로 하악하세요. 하나, 이게 둘, 저 만약에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정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상 범위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에서 50 정도 되고요.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 그 정도 됩니다. 45에서 50cm요? 미리죠? 잠깐만요. 오. 네. 네. 한 5cm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여기 한 4.9. 네, 4.9 정도. 이런 정상이죠. 예, 정도. 무슨 스크림 영화 같지 않아요? 네, 이번에는 도구 없이 좀 더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을까요? 간편하게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를 가지고 재지는 않고요. 네. 네. 간편하게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원핑거 브레스라고 해서 이제 핑거 하나당 길이가 거의 측정이 되는데 보통 3개 반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면 정상으로 봅니다.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볼 때는 4개 정도. 선생님 입 크시네요. 안녕하세요. 턱선이 살아있는 남자 영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턱선 있는 여자 이슬입니다. 턱 관련은 무조건 제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평소 그 회식 때도 제가 한턱 잘 쏘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대학교도 사실 밝히긴 그렇지만 정말 제가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턱 하면은 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오늘 결과 좋으면 한턱 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대신에 아무 이상 없이 나오면 그때 제가 한턱 쏩니다. 자, 네, 저도 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평소에 이렇게 씹거나 뭐 딱딱한 거 씹을 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턱에 대해서? 턱을 네. 크게 벌렸다가 닫을 때 네. 좀 이렇게 딱딱 소리가 가끔 나고요. 아, 한 일주일 전인가 네. 그때 이제 씹었는데 씹지도 못할 만큼 정말 아팠을 때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기에 가서 이제 원인 같은 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턱 건강 검진은 개구리를 이용한 치열 상태 확인. 치아가 정상적으로 잘 맞물리는지, 부정 교합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턱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을 통해 턱뼈의 모양과 크기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를 360도 연결해서 턱뼈와 콧속, 치아 상태 모두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턱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인터뷰한 걸 보니까 10일 전쯤에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아, 그다음에 또 이제 괜찮아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좀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저는 올리브의 건강미인이니까요. 염정아 씨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벌렸다 닫을 때 이게 딱딱 소리가 나요. 뭐 아까 자가진단법 했는데도 네. 이쪽이 먼저 딱 소리 나고 나중에 이쪽이 나요. 그 소리도 같이 안 나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본 두 사람의 턱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 분 화면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이승희 씨의 그 치열 상태와 그리고 턱의 발달 상태 그리고 관절, 턱 관절 상태를 모두 측정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턱 양쪽 좌측 우측도 모두 대칭으로 맞고요.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개그로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 참 저런 모습으로 웃음을 드리네요. 염경환 씨의 경우는 이제 턱의 관절 상태와 그리고 치열 상태, 교합 상태 같은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턱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좀 더 정밀한 검사 MRI를 좀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그런 사각턱의 그 크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예, 한쪽으로 씹어요. 제가. 예, 왼쪽 부분의 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지금 치아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좌측으로만 씹었던 그런 부분이 좀 오래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의 뼈 상태가 좀 더 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용적으로 만약에 대칭을 원하신다면 수술로서 가능합니다. 지금 걱정을 하실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적인 부분이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치아의 상태 계속 측정하시면서 칼슘제 같은 걸 많이 복용하시고 네. 치아와 이제 턱이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이 곧 턱의 건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왜 이제 뭐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 부정교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맞아요.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언제가 그걸 이렇게 교정해주기 적절한 시기인 건가요? 예, 그건 이제 교정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턱 자체의 성장이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비대칭인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정기를 차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교정기를 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로서 이어지는데요. 수술도 어렸을 때 하는 것보다는 최소 20대 그때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턱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턱 건강은 이제 치아의 상태와 이제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 일단은 자세도 중요하고요. 치아의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 등이 많이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턱을 괴는 습관 그리고 턱을 오랫동안 뭐 다물고 있는 습관 그리고 이제 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미 그 턱 수술을 1년 전에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계속 부정교합이 있거나 이 소리가 나거나 턱이 빠지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악 수술은요. 수술 자체와 이제 교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악 수술은 교정과 교정 사이에 끼어 있는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고요. 수술하고 나서 마무리 교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교정기를 조금 더 착용하신다든지 마무리 단계가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합 상태를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엑스레이와 같이 분석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웨이퍼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악관절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 스프린트만 제작을 해가지고 이 수시로 끼워주면서 그걸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문지숙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뭐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입을 크게 벌리셔서 이렇게 위아래로 한 4번 정도 벌려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X자가 되게 어금니가 X자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틀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틀어서 아까랑 똑같이 좌우로 미실 때 손으로 저항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세요. 턱은 내 손을 밀고요. 손은 턱을 밀고요. 이렇게 또 반대쪽도 서로 저항 운동을. 이게 턱 자체 전체 근육을 뭐 늘려주는 운동도 먼저 시키고 또 나중에는 강화 운동도 시켜줘서 이 턱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맞춰야 먹는다. 네. 질환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근데 말이죠. 굉장히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는 과거에 좀 들었었는데 요새 이정용 씨랑 동갑이지 않을까? 아, 그러세요? 내가 형이야. 교환이 아니셨구나. 네. 자, 최민 씨. 네, 오늘 턱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트밀 우유죽, 감식초 주스. 제가 오늘은 이게 왜 턱 건강에 좋은지 알겠어요. 안 씹어도 되니까 무리가 안 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틀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유증이나 좀 기분을 네. 좀 업시키는 데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감식초 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턱 건강은 이제 주로 스트레스나 네네. 근육을 좀 이렇게 피로가 쌓이는 경우에는 네. 알칼리를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젖산을 갖다 좀 분해를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네. 자, 오늘도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씨,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네. 턱의 비대칭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더 심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따란! 오, 예. 잘 걸렸습니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이 한쪽으로 씹는다든가 예, 예. 이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될 거 있거든요. 습관이 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습관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커지죠, 한쪽으로. 네. 비대칭이 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 씹는 버릇으로 근육이 비대칭이 되는 거지 뼈 자체는 비대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정답은 뭡니까? X입니다. 옵니다. 되게 잘했구나. 그냥 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뉴요커들의 아침 아니겠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이어트에다 좋을 것 같고요. 또 귀리로 또 맞는 거. 어떤가요? 고소한가요? 뜨거워서 그냥 세게는 못 먹겠네. It's good, very tasty. Taste is good. Yeah. 왜 정답이 오죠? 먹고 싶다. 예, 보통 이제 치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건 맞지만 네네. 더 심해지는 것은 이제 10대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씹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교합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사춘기가 지나면서 많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는 10대, 10대 후반까지 그런 치아의 상태 그리고 교합 상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식초가 걸려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음으로 잘 감식초. 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턱 건강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성장기 자녀에게 하루에 5분씩 껌을 씹게 하는 장미화. 2번, TV를 볼 때 턱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괴는 염경환. 3번, 가급적 입을 열지 않고 말도 아끼는 이정용. 네, 자, 3개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남성의팀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네! 또 갈렸어. 갈렸어. 이게 1번이에요. 2번. 1번이죠? 진짜 1번은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1번이 맞습니다.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2번이에요, 그러면? TV를 볼 때 턱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보는 우리 아까 운동도 운동했잖아요, 했잖아요. 이거. 이쪽으로 한 번, 이거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아, 균형을 맞춘다. 그쵸. 이게 왜 1번이냐? 사람이 뭐든지 적당히 씹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선생님, 과연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몇 번이시죠? 2번이야. 아, 2번. 1번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좋네. 와, 이게 다 내려가네, 이게. 아, 우리 선생님.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이제 그 어감의 차이가 있지만 네네. 껌을 씹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성장기에 너무 많이 씹는 건 좋지 않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5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씹어주는 게 턱의 성장에 좋습니다. 턱은
씹지 않게 되면 긴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양쪽을 위아래로 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운동을 하신 것은 이제 좌우의 운동이고 이것은 위아래 그런 턱에 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관절이 좋지 않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보통 이제 스트레스의 부분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턱 관절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말을 하지 않게 되면 힘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절에 큰 좋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턱의 건강은 이제 치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치아는 씹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치아와 턱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강 원장님 앞으로도 그 성형외과계 해리포터로서 그 턱 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마법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강민범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